안녕하세요. 책쓰기 코치 조gin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삶을 바꾸는 책쓰기 제 9강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1강부터 해서 8강까지 책쓰기에 관한 것을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책을 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컨셉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컨셉을 정했으면 이 컨셉으로부터 제목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책 제목이 뽑혔으면 그 책 제목 밑에는 또 장제목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꼭지 제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 제목부터 시작해서 장제목, 꼭지 제목을 다 완성을 하는 것을 목차를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목차가 완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 지필로 들어가면은 된다고 했나요? 아니죠. 목차가 완성이 됐으면은 지필을 하기 전 바로 출간 계획서를 작성을 하라고 했죠. 이 출간 계획서는 바로 우리가 책을 쓸 수 있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정해서 그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처음 가는 길이라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내비게이션을 켜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가다가 잘못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엄청 둘러서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의 주소를 찍어서 가면은 그 목적지대로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책을 쓰기 전에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야 되는 거죠. 즉 출간 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출간 계획서를 작성을 했다면 그럼 이 출간 계획서대로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출간 계획서가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 집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집필을 하려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집필 내용에 대한 부분, 즉 원고에 대한 부분을 서론과 본론, 결론 쓰기의 스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론, 본론, 결론의 스킬대로 그대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엮어서 써내려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스킬을 토대로 해서 본인의 인생 스토리를 엮어서 책을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초고를 완성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초고를 완성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탈고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탈고라는 단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탈고를 하기 전 사람들이 이 탈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자, 이 탈고는 기성 작가들보다 사실 예비 작가들이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보통 예비 작가들이 탈고를 얼마나 하면 되느냐고 많이들 물어보시죠. 그런데 이 탈고는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초고는요,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원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을 계속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원석은 닦으면 닦을수록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닦는 과정을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예비 작가들은 코치님 탈고를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되나요? 아무리 탈고를 해도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예비 작가들인 경우에는 이 초고를 쓰면서 되게 많이 진을 빼요. 그러니까 계속 쓰다가 지우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초고 쓸 때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우고 쓰고 하다가 진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고가 너무 눈에 익어버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고가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헷갈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은 기운대로 빠지고. 그런데요, 이 탈고는 아무래도 예비 작가들보다 기성 작가들이 더 많이 합니다. 기성 작가들은 사실 초고 쓸 때는 그렇게 힘들게 쓰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초고 쓸 때는 편안하게 썼다가 탈고를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탈고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185쪽을 한번 보세요. 185쪽을 보시면은 7년의 밤 28을 쓴 정유정 작가는 초고 완성 때는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탈고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였던 거죠. 너무 탈고에 온 힘을 기울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입에서 토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28을 탈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결론을 제외하고는 이 초고 쓴 거 있죠. 그거를 거의 엎어버리다시피 그렇게 탈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탈고야말로 정말 진이 빠지는 그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성 작가들은 이렇게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탈고를 하면 할수록 원석은 보석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내가 계속 탈고하고 따듬고 이러다 보면 원석은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빛이 나는 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의 완성도가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기성 작가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토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거를 견디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 작가들은 그런 거를 모르잖아요. 모르고 처음 하는 거고 또 초고에서 너무 힘을 뺐기 때문에 이 탈고에서는 대충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비 작가들도 이런 과정을 극복하게 된다면 이 원고의 완성도는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예비 작가들에게 계속해서 탈고를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고는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예비 작가들을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탈고 5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탈고 5단계 중에서 먼저 탈고 1단계는 전체의 흐름 있죠. 이 전체의 흐름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고 1단계에서 전체의 흐름을 보라고 하거든요. 전체의 흐름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데 이 전체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각 꼭지 제목 있죠. 그 꼭지 제목의 주제하고 이 내용이 먼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으면은 통으로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전체 흐름을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이게 맞지 않다고 드러내면은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의 흐름보다는 각 꼭지 제목의 주제와 그리고 내가 쓴 내용 아니면 사례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맞으면 괜찮지만은 맞지 않다면은 그걸 통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전체의 흐름보다는 먼저 꼭지 제목의 주제와 이 내용이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탈고 2단계는 이 내가 쓴 원고 내용 있죠. 이 내가 쓴 원고 내용이 썼는데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거죠. 보통 이 초고를 쓰다 보면은 내가 원고를 썼는데 또 똑같은 내용을 안 썼는 줄 알고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는 글이 한두 개 정도 있는 거는 괜찮지만은 이것이 여러 개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원고의 완성도는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탈고 3단계에서는 이제
원고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라는 거죠. 이 전체적인 흐름이 막힘이 없고 부드럽게 연결이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내가 쓰는 이 원고가 독자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 원고인지, 그리고 독자들에게 흥미를 주고 또 지적 호기심까지 주면서 독자들이 쉽게 읽힐 수 있는 그런 글을 썼는지 확인을 해 보라는 거죠. 원고 내용이 아무리 좋고 글을 아무리 잘 썼다 하더라도 독자들이 읽기 어렵게 썼다면 이 책은 팔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책을 쓸 때는요, 이 어렵게 쓰는 책이 좋은 책이 아니라 누구나 읽기 쉽게,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책을 읽어도 무난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쓰는 책이 좋은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술술 막힘없이 읽히는 그런 책이 좋은 책이라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만 읽어도 막히고 또 읽고 내려가다 막히고 이러면 이 책은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좋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읽어도 쉽게 읽히고 재미있는 책, 이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탈고 4단계에서는 원고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원고는 한컴 오피스 한글로 작성을 했는 것인지, 또 글자 크기는 맞는지, 원고 분량은 얼마나 됐는지, 맞춤법에 오탈자는 없는지,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계이죠. 마지막으로 탈고 5단계에서는 이 원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낭독을 하면서 그렇게 원고가 자연스러운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리를 내어서 낭독을 하게 되면은요, 글의 리듬감이 살아나요. 그래서 글의 리듬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글의 어색한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은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단계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낭독을 하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내면서 글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거죠. 이렇게 탈고 5단계가 모두 끝나게 되면은요, 이제 출간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출판사에 피칭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출판사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음 마지막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바꾸는 책 쓰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